이게 이제 암기를 하세요의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문장 중에서 하나라서 이제 그런 걸 보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콤마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가져오진 않고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가져와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걸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조인. 나중에 가시면 조인도 하게 됩니다. 자, 쓰시게 되고요. 여기 듀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듀얼에 해당되는 것은 듀얼. 여기 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식은 맞춰야 돼요. 듀얼. 데이터가 여기 시스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냥 숫자, 아니면 그냥 문자, 일반적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이제 어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아요.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형식은 맞춰야 되고 일단은 형식을 맞추기 위해 별로 의미가 없는 맞추기 위해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이라고 써거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객체를 한 개 선언해야 돼요. 없는 객체 선언해서 사용한다. 그게 이제 듀얼이에요. 그냥 형식은 맞춰야 돼요. 프롬 뒤에다 뭔가 쓰긴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보드라고 쓰셔도 돼요. 보드 쓰셔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보드라고 잘 안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듀얼이라고 써서 형식은 맞춰주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게 돼서 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 하실 때 셀렉트 쓰시면서 셀렉트인데요. 셀렉트인데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 썼죠. 그 다음에 보드 썼습니다. 보드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오더 바이 작성했죠. 그래서 오더 바이 뭐뭐에 의해서 바이 넘버 디센딩 넘버 DESC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아시겠죠? 작업을 썼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 게시판에 보면은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신데 이렇게 쓰신 것 중에서 1번 맨 처음에 가는 거는 보드입니다. 여기 보드가 되겠죠? 여기 순서가 이제 참조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참조 순서는 이제 프롬을 먼저 가겠죠. 프롬 뒤에 있는 곳으로 보드를 먼저 가겠습니다. 보드 가서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고요. 셀렉트 찾아가지고요. 셀렉트를 가게 되고요. 셀렉트를 가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갑니다.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보드 안에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보드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 그래서 오타가 나면은 뭐뭐가 없다. 인밸리데이트, 아이덴티피드 뭐 이렇게 해서 지정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오타가 나면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어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SC를 사용하게 돼요. 그 오더 바이가 오더라는 뜻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바이 뭐뭐에 의한 순서. 그래서 넘버에 의한 순서인데 디센딩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프롬 뒤에 그 데이터가 널려져 있는 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얘를 그냥 보여주기는 그렇고 순서에 맞춰서 보여주자. 그래서 정렬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1번 그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보드죠. 2번 데이터를 가져와요. 셀렉트죠. 데이터를 선택해서 가져와요. 아시겠죠? 가져온 다음에 3번 오더 바이 정렬해 가지고 보여준다. 넘버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오더 바이가 맨 마지막에 참조가 되고 맨 뒤에다 썼어요. 주로 셀렉트 프롬이 먼저 참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다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 미국 사람들의 어법상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순서들은 이제 그 뒤에 먼저 참조되는 것을 이제 뒤에다가 앞에다 쓰고, 먼저 그 뒤에 쓰는 것은 뒤에 참조되는 건 뒤에다 쓰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데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하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이 오더 바이입니다. 그래서 오더 바이 순서에 정렬을 시켜서, 이건 데이터 정렬인데요. 가져올 데이터 정렬. 그 데이터 정렬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렬이 지금 더하고 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하지, 데이터가 그 뭐 정렬되게 차례대로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넘버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나 보면, from 넘버 보드 세미콜론 이렇게 써서 그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 이제 그 1, 2, 3 정렬은 돼 있네요. 1, 2, 3 정렬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 정렬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센딩인 경우에는 반드시 디센딩으로 처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져올 방법은 주로 디센딩을 사용하게 되고요. 디센딩, 어센딩보다는 리스트에서 디센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정렬을 해가지고 가져올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오더 바이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오더 바이를 이용해서 오더 바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다음 뭐라고 쓰고 폼마다 이런 거 쓰고, 이제 어센딩이나 디센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어센딩은 ASC 이렇게 되고요. 또는 디센딩은 DESC 이렇게 됩니다. 어센딩은 오름차순이고요. 디센딩은 내림차순이에요. 그 어센딩이 기본이라서 어센딩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더 바이 그냥 넘버 그러면 어센딩으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에 넣었으면 디센딩으로, 네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오더 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처리문을 써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건, 웨어 문장인데다가 웨어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그 인덱스 뒤에 있는 인덱스 조건을 한 개 만드는 거예요. 그 인덱스 조건을 만든다. 그 만들어진 인덱스가 어센딩으로 만들어졌으면 오름차순으로, 그 인덱스가 디센딩으로 만들었으면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넘버로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만들게 하고 싶어요. 그 이런 것의 예를 보시면 이렇게 쓰는 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넘버는 넘버를 쓰는데 where 다음에 저희가 넘버가 0보다 큰 걸 가져오자. 그 넘버는 다 0보다 커요. 넘버 자체는. 이해되시겠죠? 시퀀서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고 다 0보다 커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한 개 붙여두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이면 넘버로 인덱스가 만들어졌으면 넘버 인덱스를 찾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덱스를 찾게 되는데 인덱스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쓰시게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 디센딩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하시는 이유는, 이게 일단은 인덱스가 인덱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센딩으로 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건 디센딩이에요. 그래서 디센딩을 써가지고 가져오셔야 되고요. 얘가 디센딩으로 전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으세요. 사용할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쓰시는 거는 이게 검색할 때 검색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넘버가 0보다 크다 해서 인덱스로 사용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쿼리가 나온 거죠. 넘버, 타이틀, 보드, 라이터, 히트, 그다음에 보드, 보드 먼저 가죠. 보드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걸 셀렉트해서 선택해 오자. 데이터를 선택해 오시는데 오더 바이 선택한 것을 오더 바이 디센딩으로 해 오자.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쿼리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런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원래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화면에 뿌리는 거죠. 화면에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기 디센딩으로 만든 거는 최신 글을 맨 위에 올라오게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거 만드실 때에 저희가 타입이 날짜 타입에 해당되는 게 날짜 타입에 해당되는 게 날짜입니다. 날짜 타입의 데이터는 SQL 디벨로퍼에서 보여주는 것도 얘가 자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짠 사람이 년 2자리 / 월 2자리 1 2자리 이렇게 짜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형태가 타입의 데이터는 형태가 프로그램에 짠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형태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는 게 라이트 데이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SQL 디벨로퍼 작성 프로그램 짜신 프로그래머가 이걸 저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날짜 타입의 데이터는 데이터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끄집어와서 우리가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면 이제 날짜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날짜 정보 플러스 시간 정보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처리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형식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형식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다 표시가 돼요. 날짜도 표시되고 시간도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문자로 표시를 하고 올 때 날짜를 문자로 표시하는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날짜를 표시하는 이제 날짜 정보를 표시하는 이제 패턴 문자들이 있어요. 패턴 문자들이 있는데, 요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쓰는 년이니까 YY 뭐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 경우에요. 패턴 문자들은 대소 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문자들은 이제 대소 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대소 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YY에 해당되는 것은요, 년에 해당되는 건데 자릿수만큼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4자리 이상은 이제 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제 이렇게 패턴 문자를 쓸 때는 얘네들을 뭘로 쓰시냐면 날짜 정보를 내가 형태를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쓸 때는 날짜 객체 정보가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걔를 뭘로 만들었냐면 문자열로 만들어서 표시해주라 이렇게 써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형태를 만들어서 표시하려면 날짜 객체를 날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변환해서 사용되는 게 to character ch야. character ch. 이게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하려는 날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로 패턴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패턴 문자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형식은 이렇고요. to 캐릭터니까 문자 to니까 뭐뭐로 해주세요. 문자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문자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데, 패턴 문자열에 YYY라는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연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연으로 바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셀렉트 이렇게 쓰시면서 셀렉트 뭐 그 작성일 가지고 한번 아니 그냥 시스데이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시스데이트. 저희가 이제 그냥 그 시스데이트 이렇게 쓴 다음에 from dual이라고 쓰면 뭔지 아시죠? from dual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년 슬래시 월 슬래시 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패턴 글자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요. 원래 시스데이트는 이게 그 날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날짜 정보 해당이 되는데 여기다가 to 언더바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 캐릭터 쓰시고 날짜 정보 콤마 쓰시고요. 그다음에 유형방에 쓰시고요. YY 이렇게 써가지고 두 개만 써볼게요. 두 개만 쓰시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면 여기 21만 나오는 거예요. 아 21년도네. 21년도 맞죠? 21년도. 그런데 Y를 한 개 더 써요. Y를 한 개 더 쓰고 실행을 하시면 그 021 세 개 나오죠. 세 자리로. Y를 또 한 개 써요. Y를 또 한 개 쓰시면 또 한 개 써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2021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년에 해당되는 정보는 네 글자밖에 안 되죠. 한 글자를 더 써요. Y를 한 개 더 쓰고 실행을 하시면 여기 1이 이상 글자가 한 개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YY 썼더니 그 2021, 그 다음에 1 이렇게 한 개 더 찍혔어요. 그죠? 인상해져요. 되셨나요? 그래서 Y를 쓰는 것은 이제 네 개까지만 쓰세요. 한 개 쓰면 어떻게 하지? 한 개 쓰시면 여기 1 하고 납니다. 2021, 맨 마지막에 2021년이죠. 이해되시겠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네 개나 두 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SQL 디벨로퍼 짜신 분은 두 개를 쓴 거죠. YY. 아시겠죠? YY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신 거예요. 자, 연도에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그 2021이 나옵니다.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연을 의미하는데 연도를 출력하는데 연도 출력하는 거는 이제 Y 한 개 쓰셔도 되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를 한 자리로 표시한 거죠. 한 자리. 그 다음에 YY 두 개를 쓰셔도 되고요. 세 개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두 개하고 네 개를 보통 많이 씁니다. 네 개 많이 써가지고 한 자리로 표시하는 건 잘 안 하죠. 안 하시니까 지우겠어요. YY는 그 연도 두 자리, 얘는 연 두 자리로 표시한 거고요. YY 네 개를 쓴 거는 네 자리로 표시한 겁니다. 네 자리로 표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패턴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맞춰주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대문자로 쓰는데, 왜 대문자로 쓰였는데, 여기에 그 해당되는 것을 소문자로 이렇게 YYYY 소문자로 써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대소문자, 패턴 문자들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바의 경우는 틀립니다. 오라클은 구별을 하지 않는데 자바는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실행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1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정보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것은 월에 해당되는 건 못했는데 월에 해당되는 것은 MM입니다. MM이 이제 월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월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그 M도 그 한 개를 쓰는 경우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패턴 문자만 다르게 쓰시면 되죠. 이런 한글이네요. 자, 이렇게 쓰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두 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자리 나타내는데 항목 이름이 이상하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거 좀 고쳐 쓸 필요가 있어요. alias, as 키워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month니까 여기다가 쓰시고 이제 그 month 뭐 이렇게 써서 실행하시면 month라고 이렇게 나오죠. 항목 이름이 바뀐다. 되셨나요? 뒤에 이름 항목 이름으로 써가지고 사용을 보통 많이 합니다. MM으로 쓰니까 두 자리가 됐고요. M을 한 자리로 써서요. 한 개만 쓰시고 컨트롤 엔터 넣으면 이제 이거 한 자리는 여기 보니까 포맷이 아니다. 지원하는 포맷이 아니네요. 아시겠죠? 지원하는 포맷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자리로 쓰셔야 되겠네요. MM 두 자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표시를 해서 두 자리. MM을 그냥 써가지고 두 자리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되시겠죠? MM은 두 자리를 쓰시는데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이 두 자리만 되고 한 자리는 M 해가지고 한 자리만 표시하자 이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 쓰는 것은 DD 이게 쓰시고 DD는 이제 1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셀렉트 해가지고 쓰시고요. 복사하시고 자 1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DD라고 쓰시면 자, DD 라고 쓰시고 얘는 이제 month가 아니라 데이트겠죠. 데이트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from 뒤에 뭐가 포메이션이 데이트 자체는 키워드란가? DD 설마 MMDD 맞네요. 여기 데이트 자체가 지금 데이트라는 자체가 이제 리저브드 워드다 보니까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예약어 같은 경우에 from 키워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데이트 자체가 예약어로 되어 있어서 그 as 키워드 써가지고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라고 진행해도 마찬가지죠. 이 데이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쌍따옴 찍을게요. 쌍따옴죠. 그 예약어지만 쌍따옴을 찍어서 실행하면 이렇게 데이트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소문자로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D 한 개만 쓰면 어떻게 되죠? D 한 개만 쓰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트의 D는 이렇게 한 자리로 만들어주네요. D 한 자리도 가능한 걸로. 월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D는 한 개를 써도 돼요.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D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한 자리 가능합니다. 한 자리. 그 위에 두 자리라고 써놨는데 그 M이라고 쓴 거는 MM 아니면은 두 자리로 M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시고 DD라고 쓴 거는 이제 DD라고 쓰시면 두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자리를 채워주고 두 자리가 안 되면 0으로 채워주는 게 DD. 0으로 되어 있는 걸 빼주는 거는 D.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게 12월 달이면 한 자리로 표시해도 12로 표시가 돼요. 한 자리로 표시돼서 이제 사용하시기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가 6이 오늘 데이트가 D가 이게 6일이 맞아요? DD는 두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8일이죠. 그래서 D로 쓴 거는 이상하게 됐어요. 한 자리는 못 쓸 것 같습니다. 6으로 되어 있는 건 정보가 틀린 정보죠. 그래서 두 자리 쓰세요. DD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상한 데이터 실행은 됐지만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16 이렇게 해서 자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는 이제 날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테스팅해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는 날짜 정보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이제 쓰시는 건데, 요거는 실제적인 날짜 정보입니다. 날짜 표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인데,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리저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to 한 다음에 시간 C가 H겠죠? 그럼 HH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hour. 시간이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스페링이 틀리면 이상하니까 몇 시 몇 분. 설마 시간에 쌍따옴표 찍어도 되고 쌍따옴표를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HH 다 보이게 해도 되는데 지금 단어를 한 단어로 쓸 거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hour라고 쓰시면 hour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hour가 되는데, 제가 여기다 소문자를 썼잖아요. 소문자를 썼는데 처리되는 건 대문자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해되시겠죠?
표시돼서 사용하는 데 쓰시는데 사실은 이제 소문자는 소문자로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as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생략 가능하시고 쌍따옴표를 찍으면 쌍따옴표 찍은 게 여기 소문자면 소문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죠. 소문자로 썼으면 소문자로 처리가 되고 대문자로 썼으면 대문자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쌍따옴표 찍은 거 일부러 찍은 거고요. 그래서 대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HH 썼더니 11시, 지금 11시인가요? 11시 맞네요. 41분인데, 그래서 이제 HH에 대한 것은 이제 시간을 입니다. 시간의 시를 의미합니다.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 얘가 HH를 사용하는데, 뭐, H24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말고 또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간 말고 이제 분은 어떻게 되냐? 분은 이제 미니트니까 m으로 쓸 거 아니에요? m. 근데 m은 이미 썼잖아요. 뭐로 쓰냐면 먼스로 썼어요. mi 미니트 약자 mi 쓰게 되고요. 그 여기는 한글로 쓸게요. 분 as 뭐 분이라고 쓰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mi 41분 맞습니다. 현재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서 이제 조금 실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미니트 mm은 썼잖아요. 중목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또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 미니트니까 mm 쓰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제가 분을 의미하라고 썼는데 그냥 이걸 mm으로 치면 월이 나오는 거죠. 월. 이해되시나요? 월이 나와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 틀리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분초, 초는 세컨드죠. ss 정도 쓰면 되겠네요. ss. 이렇게 되시고 이제 초에 해당이 됩니다. 초. 시분초. 얘는 시가 아니라 분이 중간에는 분이 되고요. 그 요거는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이제 mm은 월을 의미합니다. 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분에 해당되는 거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초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써보시면 되죠. 초에 해당되는 것은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캐릭터 시스템인데 SS 정도가 될 것 같아요. SS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라인에 보면 1초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누르면 이제 초가 계속 지나갑니다. 되었죠? 자, 실제적으로 할 때는 이걸 조합합니다. 조합을 해서 사용하고요. 그 외의 패턴 문자들은 이제 그 패턴 문자에 속하지 않는 특수기호, 점, 대시, 슬래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연월일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따로따로 쓰질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따로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저희가 2021 대시로 쓰겠습니다. 대시 06 대시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11시 뭐 43분인데 43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도록 만들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시분 초까지 쓰겠습니다. 초가지고만 20초면 20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도록 만들자. 되시겠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복사해서 as 써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뭐 시간, 연월일, 시분초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 정보,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적어 보도록 하고요. 하게 보고 시스테이트를 가져오는데 여기다가 패턴에다가 연을 쓰고 싶어요. 연. 그러면은 y가 네 글자네요. 하나, 둘, 셋, 넷. 대시는 그냥 대시로 나옵니다. 원이 mm. 대시 날이 dd. 한 칸 띄면 블랭크가 그냥 들어갑니다. 블랭크. 됐죠? 시간은 hour hh죠. hour 땡땡 그냥 들어갑니다. 땡땡 먼저 해당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 mi 분이고요. 땡땡 초는 ss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됐죠? 지정을 하시고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제 요 위에 있는 패턴대로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패턴이 요건데요. 요건데 요 대시는 그냥 대시입니다. 요 대시는 그냥 대시고 여기가 yy 이렇게 해서
DD 대시 사이에 집어넣고 블랭크 띄시고요. C분초 사이에는 땡땡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패턴대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보통 날짜만 쓰는데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에 저희가 이제 날짜를 쓸 때에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작성 날짜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작성 날짜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만들어 보자.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시분차 없습니다. 시분차 없고 대신에 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점. 여기는 이제 21년 점 6월 점 그다음에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걸로 하시면 이게 날짜 정보인데 시간 정보는 없죠. 날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시분초 대신에 여기 점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점 중간에 점 기호로 바꾸시고 시분초에 분은 시간 정보는 없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날짜 정보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날짜 이렇게 쓰시고요. 그 연월일 바꾸시면 어떻게 되죠?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2021년 6월 18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되시겠죠? 그냥 해보시면 되죠. 해보시면 오늘 날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 잠깐 떼시고 월 잠깐 떼시고 일 실행 데이트 포맷이 아니래요. 연월이 일사선이 얘는 데이터 포맷이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는 못 쓰는구나. 쓸 수 있는 기호가 따로 있네요.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연월일 사용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냐? 이거 이렇게 썼더니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안 되냐? 자바에서 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아니면 화면에 표시하는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표시하는 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능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능한 것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연 출력하고요. 연 출력하세요. 출력하시고요. 이렇게 쫙 해서 연 출력하는 거 이렇게 연 요거 연 출력하는 거를 먼저 쓰세요. 이렇게 해서 쓰세요. 이어붙이기 연이라고 이어붙이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연하고 블랭크 이어붙이기 하시고요. 월 출력하세요. 월 이렇게 출력하시고요. 또 이어붙이기 월 한 칸 띄고를 이어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1 이어붙이세요. 1 이어붙이시고 한 칸 띄고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어붙이기를 하세요. 그 이어붙이기를 하는 명령어도 그러면 알아야 되네요. 저런 걸 쓰시려면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어붙이기를 쓸 때는 이제 concat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conca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를 쓰시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두 개밖에 이어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어붙이기 밑에 이어붙이기 또 이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특수문자 연월이랑 한글은 지원이 안 되는구나. 지원이 안 되면 이거 지원이 안 되는 패턴이거든요. 패턴입니다.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해결을 못 하느냐? 해결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을 하는 방법은 해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연을 먼저 찍는 거예요. 연도 출력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제 연 한 칸 띄고 이런 거를 이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서 그 다음에 월에 대한 정보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한 칸 띄시고 이제 작성을 하시고 또 플러스 계속 이어붙이기를 1에 대한 정보를 찍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정보를 이어붙인다. 근데 이어붙이기를 할 때에 플러스를 쓰시면 안 되고요. DB에 오라클 DB에서
지금 오라클 DB에서 이어 붙이는 기호는 이겁니다. 땡땡 이렇게 써가지고 이어 붙이기를 합니다. 그 대시를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대시를 쓰는 것도 이어붙이는데 이어붙이기가 한번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저희가 되는 거를 이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어붙이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연에 대한 연 YYYYY 이런 식으로 연을 사용하시고요. 날짜 이런 정보는 필요 없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 알리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붙이기에서 이어붙이기를 하고 뭐 이렇게 연을 이어붙이기를 하죠. 쌍따옴표 찍어서 이제 연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표시가 뭐예요? 예? 그 짝대기 이게 지금 원표시 위에 있는 거, 역슬래시 위에 있는 거, 예, 이렇게 쓰시면 이거 안 된대요. 연 이런 거 안 된다. 연이라는 게 안 돼. 연이 왜 안 돼? 인밸리드 아이덴티 연에 해당되는 게 인밸리드 아이덴티예요. 이런 이 정보 한 개짜리 찍으셔야 돼요. 두 개가 아니라 그 문자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시면 2021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이 있는 거예요. 해상도 문제 때문에 대시가 한 개로 이렇게 넌으로 보이지만 넌이 아니고 연으로 돼 있는 겁니다. 대시했죠? 이 정도 한 개짜리를 쓰셔야 돼요. 한 개짜리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어붙이기가 가능하신 거죠.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역슬래시 위에 보시면 짝대기 바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오화 연산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제 그 오화 쓸 때 이거 쓰는데, 키보드 상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짝대기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키보드는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그 요즘 표시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역슬래시나 원표시, 역슬래시나 원표시 위에 보통 존재해요. 이 기호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시면 이어붙이기가 되세요. 이게 플러스 연산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어붙이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연어리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이제 그냥 프로그램에서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듯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연. 쓰시고, 그다음에 월, 연, 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이 뒤에서 계속 이어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도 이어붙여주기로 하시고요. 이어붙이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어붙이기를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어붙이세요. 이거 쓰고 이어붙이고, 이거 쓰고 이어붙이고, 이거 쓰고 이어붙이고, 이거 쓰고 이어붙이고, 계속 이렇게 이어붙이는 건데, 그 YYY 대신에 MM 쓰시면 되겠죠. 월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DD 이렇게 쓰시고, 그 연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월이라고 쓰고 한 칸 띄시고, 1은 한 칸 띄 필요가 없어요. 1 쓰십니다. 다 쓰시고요. 다 쓰셨으면 여기 뒤에다가 이게 이제 그 현재 날짜라고 이렇게 날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날짜에 해당되는 게, 알리어스가 이게 연산으로 쫙 되어 있으면 알리어스를 안 쓰시면 연산기호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져 있는 연산기호의 항목들이 이 연산에 해당되는 게 이 항목 이름으로 나와서요. 항목 이름으로 나와서 되게 힘듭니다. 힘드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알리어스를 써서 날짜로 표시해 주세요. 쓰시면 이렇게 날짜로 표시가 되는 거죠.